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카티아 스케치 자동 제약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사각형 두 개를 그려놨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이 자동 제약 조건인데요. 위쪽에 제약 조건 메뉴에서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자동 제약 조건입니다. 제약 조건 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바로 치수기입 아이콘이 제약 조건 아이콘입니다. 그런데 이 제약 조건 앞에 자동이라는 말이 붙었죠? 바로 이 아이콘인데요. 앞부분에 자동 제약 조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아주 간단한데요. 말 그대로 제약 조건을 자동으로 걸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뭘까요? 치수 기입을 자동으로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직접 해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편에 있는 사각형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요. 위쪽에 올라가서 자동 제약 조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요. 제한할 요소라고 되어 있죠. 제한할 요소는 총 4개의 선으로 이루어진 사각형이고요. 레퍼런스 요소라고 되어 있죠. 참조할 요소인데요. 여기에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레퍼런스 요소 옆에 선택사항이 없음 부분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죠. 파란색으로 바뀐 상태에서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되는데요. 중심축 있죠? 좌표계에 가로와 세로 쪽 모두를 한 번씩 클릭해 줍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주게 되면 주황색으로 바뀌게 되죠. 위쪽에 보시게 되면 V방향이라고 짧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두 개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체인이라고 되어 있죠.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 체인과 스택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일단 왼쪽 편은 체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치수 기입이 되게 됩니다. 자동으로 치수 기입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동 제약 조건 아이콘을 먼저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한할 요소를 선택해야 되겠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사각형을 선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선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레퍼런스 요소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이 기준이 되는 좌표계를 가로와 세로 모두 선택하겠습니다. 먼저 레퍼런스 요소 사각형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좌표계에 가로와 세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있는 제약 조건 모드를 체인에서 스택으로 바꿔줍니다. 바꾸셨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치수 기입이 되게 됩니다. 두 개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은 체인이고 오른쪽은 스택으로 되어 있죠?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좌표계에서 나가는 치수가 왼쪽 편에 있는 사각형은 우측의 꼭지점을 기준으로 치수 기입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스택 사각형은 어떤가요? 이쪽은 기준이 되는 좌표계에서 해당하는 점들까지 쭉쭉 선이 뽑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는 이렇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작업을 하실 때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그리고 회사의 스타일에 맞춰서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이렇게 자동 제약 조건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원하시는 대로 치수를 하나하나 수정해 나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복잡하면 위치를 바꾼다거나 불필요한 치수는 삭제를 하고 새로 기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단순한 거에선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겠지만 복잡한 것은 치수 기입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설계사들의 작업 방법을 예로 들어 본다면 사실 설계사들은 이 자동 제약 조건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도치 않게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게 치수 기입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지우고 새로 치수 기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카티아에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죠? 이런 기능도 사실 단순한 부분에서는 아주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복잡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약 조건 메뉴에 있는 자동 제약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